제1장 아빠의 벽. 1980년 여름 필라델피아 뒷마당이에요. 태양이 진짜 자결해요. 하늘은 새파란데 땅은 뜨거워서 맨발로 서 있으면 발바닥이 데일 지경이에요. 저는 12살 윌 스미스예요. 지금 제 손에 벽돌 하나 들고 있어요. 무게가 3kg 정도 될까요? 어린 팔로는 너무 무거워요. 아빠가 저기 서 있어요. 이름은 윌러드 시니어. 군복 차림으로 꼿꼿이 서 있죠. 아빠는 공군 출신이라 항상 군대처럼 딱딱해요. 아빠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울어도 돼. 하지만 벽은 무너지면 안 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울려요. 첫째 날 벽돌 10개 쌓았어요. 둘째 날 15개. 셋째 날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물집이 터지니까 피가 나왔어요. 피가 벽돌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엄마가 달려와서 붕대 감아주려 했지만 아빠가 막았어요. 그대로도. 아픔도 배워야 해. 하루 10시간씩 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은 30분 샌드위치 하나 먹고 바로 다시 벽돌. 여름 내내 그랬어요. 7월, 8월. 햇볕에 피부가 새까매졌어요. 친구들은 수영장 놀러 갔는데 저는 매일 벽돌만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벽이 제 키만 됐어요. 1m 50cm.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아빠는 매일 저녁 벽을 보며 말했어요. 아직 멀었어. 계속 쌓아. 손은 이제 딱지가 안 잤어요. 딱지가 또 터지고 또 피나고. 그렇게 반복됐어요.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하지만 아빠 말이 맞았어요. 울어도 돼. 벽은 무너지면 안 돼.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됐어요. 추운 날엔 장갑 끼고 벽돌 들었어요. 눈이 와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가 말했거든요. 시작했으면 끝낸다. 마침내. 1년 뒤 벽이 3m가 됐어요. 정확히 3m 5cm. 벽돌 1200개. 그날 아빠가 처음으로 다가왔어요. 군복 단추 하나하나 풀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아빠 품에서 느껴졌어요. 딱딱한 군복 너머로 따뜻한 심장 박동이. 아빠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봐라. 그 순간 저는 인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인내는 눈물이 아니에요. 인내는 눈물 위에 쌓아 올린 벽돌이에요. 한 장씩, 한 장씩. 그게 제 인생의 첫 벽이었어요. 제2장 할머니의 속삭임. 1975년 필라델피아 할머니 집이에요. 지하실이죠. 계단 내려오면 먼저 냄새가 나요. 오래된 나무 냄새, 성경 냄새, 그리고 할머니가 구운 파이 냄새가 섞여 있어요. 벽에는 커다란 예수님 그림이 걸려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펴고 계시는데 그 손이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낡은 초록색 소파에 앉아 계세요. 소파는 삐걱거리고 스프링이 튀어나와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윌 이리 와. 저는 할머니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할머니 무릎은 따뜻하고 조금 뻣뻣하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입은 내 미래를 만든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입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왕자처럼 말해. 그때부터 할머니는 매일 저녁 저를 무릎에 눕히셨어요. 성경을 펴고 한 구절씩 읽어주셨어요. 사랑은 언제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리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이 말 왕자처럼 해볼래? 저는 따라서 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참고. 할머니가 박수 치셨어요. 좋아. 이제 내 차례야.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면 뭐라고 할래? 학교에서 싸우다 온 날이 있었어요.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났어요. 집에 와서 울었죠. 할머니가 부엌에서 달려오셨어요.
젖은 수건으로 제 입술을 닦아주셨어요. 아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는 왕자다. 저는 훌쩍이며 물었어요. 왕자는 왜 맞아요? 할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왕자는 칼이 아니라 말로 이긴다. 그날부터 저는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 야, 너 왜 그래? 야, 너 오늘 기분 안 좋은가 보네? 꺼져. 나랑 같이 놀자.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좋아, 왕자답네. 할머니는 매일 밤 제게 속삭이셨어요. 너는 왕자야. 왕자는 웃음으로 이기고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 저는 잠들기 전까지 그 말을 외웠어요.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아프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죠.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할머니가 힘겹게 웃으셨어요. 울지 마. 왕자는 울지 않아. 저는 훌쩍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왕자처럼 말할게요. 할머니가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셨어요. 이건 내 성경에 넣어. 할머니는 그날 밤 하늘로 가셨어요. 장례식 날 저는 할머니의 성경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쪽지가 있었어요. 작은 종이에 할머니 특유의 떨리는 글씨로 항상 왕자처럼. 그날부터 저는 프린스가 됐어요. 싸움 대신 농담으로, 주먹 대신 말으로 세상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지금도 제 귓가에 속삭이시죠? 내 입은 내 미래를 만든다. 네, 할머니. 저는 지금도 왕자처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벽이었어요. 제3장 첫 그래미의 눈물. 1989년 LA 그래미 시상식 끝난 직후예요. 백스테이지 복도예요. 조명이 다 꺼졌어요. 사람들 박수 소리는 멀리서 메아리치고 저는 검은 정장에 땀 범벅이 돼서 벽에 기대고 있어요. 손에 작은 트로피 하나 들고 있어요. 금빛으로 반짝이는데 무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가벼워서 무서워요. 주머니에서 전화기 꺼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아니라 커다란 검은 벽돌폰이었죠. 번호 누르는데 손이 떨려요. 엄마 번호예요. 신호음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 들리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나 해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요. 엄마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울 때까지 기다렸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벽에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은 차가워요. 정장 바지가 젖었어요. 트로피는 옆에 굴러다니고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페런츠 저스트 DONT 언더스탠드. 그 노래로 최초의 랩 그래미 받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조금 진정되니까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호텔까지 택시 탔어요. 운전기사가 계속 축하해줬지만 저는 창밖만 봤어요. LA 야경이 반짝이는데 마치 다른 세상 같아요. 호텔 방에 들어왔어요. 발코니 문 열고 나왔죠. 맥주 한 캔 땄어요. 거품이 흘러 넘쳤어요.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여요. 엄마가 말했었죠. 내가 성공하면 별이 더 밝아질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어두운 거지? 생각났어요. DJ 재지 제프랑 처음 만난 날. 파티에서 DJ 하다가 야, 같이 해볼래? 그때는 그냥 재미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제 이름을 외치고 있어요. 프레시 프린스, 프레시 프린스. 그 소리가 귀에 울리는데 왜 내 목소리는 안 들리지? 맥주 캔을 내려놓고 손을 봤어요. 트로피 잡느라 손바닥에 자국이 남았어요. 그 자국이 할머니가 말한 왕관 같았어요. 항상 왕자처럼. 할머니, 지금 저 왕관 썼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번엔 제지 제프한테 걸었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제프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 파티 가는 중이야. 저는 말했어요. 나 혼자 있고 싶어. 제프가 조용해졌어요. 알았어. 와도 돼. 발코니 난간에 기대서 LA 전체를 내려다봤어요. 불빛이 반짝이는데 마치 수백만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인가? 스스로 물었어요. 그래, 성공이야. 대답했어요. 근데 왜 허전?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그 바람이 엄마 목소리 같았어요. 내가 울 때까지 기다렸어. 다시 울었어요. 이번엔 조용히 울었어요. 맥주 캔을 들고 하늘에 건배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나 해냈어요. 그러고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다음 벽을 쌓아야겠지. 그날 밤 저는 첫 그래미에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성공의 무게를 느낀 눈물이었어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게 제 인생의 세 번째 벽이었어요. 제사장 파산의 밤. 차 안 시동 꺼진 엔진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지금 제가 22살 윌 스미스예요. 1990년 베레어 저택 앞이에요. 밤 11시 47분. 차 아니에요. 시동은 꺼놨어요. 엔진 식는 소리만 뚜둑뚜둑 울리고 있어요. 앞 유리 너머로 세금 징수원 2명이 서 있어요. 검은 정장, 서류 가방, 그리고 압류 딱지.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이 집은 오늘부터 IRS 소유. 그 문장이 제 눈에 박혔어요. 집문 앞에 내 이름이 적힌 금빛 명패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명패도 떼어질 거예요. 저택은 제가 랩으로 번 돈으로 산 거였어요. 280만 달러 세금을 안 냈거든요. 나중에 내면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은 없었다. 차 안은 담배 냄새랑 땀 냄새가 가득해요. 대시보드 위에 빈 맥주 캔 3개. 라디오는 꺼져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요. 조용히. 아무도 안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어요. 내가 다 망쳤어. 핸들에 머리를 박고 울었어요. 집도 잃고, 차도 잃고, 이제 뭐 먹고 사나?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차 안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화면에 뜬 이름. 퀸시 존즈. 심장이 쾅 하고 내려앉았어요. 퀸시 존스요. 마이클 잭슨, 프랭크 시나트라 만든 사람. 제가 랩으로만 아는 사람.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퀸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윌? 네. 너 지금 어디야? 집 앞 차 안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 퀸시가 말했어요. 윌, 내 인생 아직 안 끝났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멈췄어요. 정말요? 그래. 내일 아침 9시 내 사무실로 와. 뭐 하러요? 오디션 보러. 오디션요? TV쇼. 주연. 내가 딱이야. 전화를 끊고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희망이 스며드는 조용함. 다음 날 아침 8시 55분. 퀸시 사무실 앞. 정장 대신 청바지, 스니커즈. 손에 대본 하나 들고. 제목은 더 프레시 프린스 오브 벨마이너스예요. 오디션 퍼스트 라인. 요 This is a story all about how. 감독이 웃었어요. 그거 내 얘기지? 저는 고개 끄덕였어요. 네, 진짜 제 얘기예요. 그날 파산의 밤은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죠. 한 통의 전화로, 한 줄의 대본으로, 한 번의 기회로.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세금을 늦게 안 냈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한 통의 전화로 바뀔 수 있거든요. 한 통씩, 한 통씩. 그게 제 인생의 네 번째 벽이었어요. 제5장 첫 영화 오디션. 자, 지금 제가 25살 윌 스미스예요. 1993년 할리우드 스튜디오 대기실이에요. 의자가 플라스틱이라 삐걱거리고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붙어 있어요. 가드파더 조즈. 다들 전설들이죠. 저는 청바지, 흰 티셔츠, 스니커즈. 정장 입은 다른 배우들 사이에서 완전 촌놈처럼 보여요. 손에 대본 하나 들고 있어요. 제목은 6 Degrees of Separation. 페이지마다 붉은 펜으로 줄 그어놨죠. 손이 땀으로 젖었어요. 대본이 미끄러질 지경이에요. 심장이 쿵쿵 뛰어요. 랩은 해봤는데 연기는 뭐야? 속으로 계속 중얼거려요. 문이 삐걱 열리고 감독 프레드 셰피씨가 들어왔어요. 검은 터틀넥 안경.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넌 진짜야? 순간 숨이 멎었어요. 진짜요? 목소리가 떨려요. 감독이 고개 끄덕였어요. 그래. 진짜 인간이야? 저는 대본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해볼게요. 감독이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그럼 읽어봐. 첫 장면이에요. 주인공이 부자 집에 들어가는 장면. 저는 눈 감고 상상했어요. 필라델피아 뒷골목, 아빠의 벽, 할머니의 무릎.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나는 이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대본 위로 떨어졌어요. 감독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거야. 그게 진짜야. 그날 저는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첫 주연, 첫 영화, 6 Degrees of Separation. 촬영 첫날 세트장에 갔어요. 진짜 맨해튼 펜트하우스예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저는 청바지 입고 서 있었죠. 감독이 다시 물었어요. 준비됐어? 저는 고개 끄덕였어요. 네, 이제 진짜 해볼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랩하는 윌에서 연기하는 윌로 바뀌었어요. 한 마디씩, 한 장면씩. 그게 제 인생의 5번째 벽이었어요. 제6장 제이든의 눈물. 한 사람 목소리 38살 윌의 시점으로 말해요. 화장실 타일 바닥에 앉아 목소리 낮고 떨리게. 지금 제가 38살 윌 스미스예요. 2006년 LA 진짜 노숙자 쉘터 화장실이에요. 영화 더 퍼수트 오브 HAPPYNESS 촬영 중이에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은 차가운 형광등 하나뿐이에요. 저는 더러운 코트 입고 가방 하나 메고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대본에는 아빠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삼킨다. 그렇게 적혀 있죠. 근데 진짜 눈물이 나왔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5살 제이든이 다가왔어요. 작은 발소리 또각또각. 진짜 노숙자처럼 보이려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예요. 제이든이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만졌죠. 아빠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카메라는 멀리서 찍고 있었지만 저는 진짜로 울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진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제이든은 몰랐죠. 촬영 끝나고 감독이 컷 외쳤어요. 조명이 꺼지고 스태프들이 박수 쳤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제이든이 달려왔어요. 작은 팔로 제 목을 끌어안았어요. 아빠 최고야. 그 말 진짜였어요. 연기가 아니라 아들이 아빠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날
저는 아빠라는 단어를 처음 느꼈어요. 할머니의 왕자, 아빠의 벽, 그래미의 트로피. 그 어떤 것도 이 순간만큼 크지 않았어요.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진짜 아빠가 서 있었어요. 눈물이 타일 사이로 스며들었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게 제 인생의 6번째 벽이었어요. 제7장 제이다의 편지. 침대 옆 램프 불빛 하나만 켜진 새벽 3시 목소리 낮고 떨리며. 지금 제가 54살 윌 스미스예요. 2022년 오스카 전날 밤이에요. 침대 옆 작은 램프 하나만 켜져 있어요. 빛이 노란색으로 퍼지고. 제이다는 잠옷 입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저는 베개에 기대서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어요. 제이다가 조용히 건넨 거예요. 종이는 흰색, 글씨는 파란 펜으로 썼어요. 손이 살짝 떨려서 글씨가 흔들려요. 윌, 내가 날 사랑한다면 너 자신을 사랑해. 그 한 줄 읽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조용히. 제이다는 눈 감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대고 울었어요. 제이다, 미안해.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제이다는 탈모 때문에 매일 거울 앞에서 울었어요.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빠져서 베개 위에 남았죠. 저는 그걸 지켜만 봤어요. 아내를 지켜야 해. 그 강박이 점점 커졌어요. 편지 뒷면에도 썼어요. 너는 완벽하지 않아. 그게 괜찮아.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는 편지를 접어서 베개 밑에 넣었어요. 제이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스카보다 이 편지가 더 무거웠어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그게 제 인생의 7번째 벽이었어요. 제8장 뺨 사건 후. 호텔 스위트룸 새벽 4시 17분. 조명은 꺼지고 창밖 LA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와요. 지금 제가 54살 윌 스미스예요. 2022년 오스카 직후예요. 호텔 스위트룸 27층이에요. 문은 잠겨 있어요. 트로피는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고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어요. 정장 재킷은 소파에 던져져 있고 셔츠는 눈물로 젖었어요. 카펫이 축축해요. 미안해 크리스. 말이 끊겨요. 미안해 제이다. 목이 메어요. 미안해 나. 그 말만 반복했어요. 창밖 LA 불빛이 흐릿해요. 수백만 명이 지금도 제 뺨을 보고 있겠죠. 리플레이 밈 웃음. 그 모든 게 제 손에서 시작됐어요. 제이다의 편지가 생각났어요. 내가 날 사랑한다면 너 자신을 사랑해. 그런데 저는 사랑 대신 분노를 선택했어요. 무릎이 아파요.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인스타 켰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가 안 써져요. 그래도 한 글자씩 썼어요. 크리스, 나는 오늘 밤 내 안의 독을 너에게 던졌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게시물을 올리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다시 무릎 꿇고 울었어요. 이번엔 조용히. 새벽 6시. 해가 조금씩 떠올랐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LA 전체가 잠든 채예요. 속으로 말했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한마디씩, 한마디씩. 그게 제 인생의 8번째 벽이었어요.